예, 어제 오전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은 신냉전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는 러시아가 깊은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이슈는 소강 상태로 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제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그리고 산업부 고란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 기자, 네. 일단은 뭐 우리는 좀 고생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옷이 저하고 똑같군요. 아닙니다. 넥타이도 자세히 보시면, 똑같고. 예, 달라졌습니다. 예. 유니폼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러시아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어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시간대별로 네네. 설명을 좀 해보시죠. 네, 먼저 어제 상황을 보시기 위해서 먼저 지도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상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먼저 어제 아침 6시 44분에 지금 화면에서 좌하단에 보면 6시 44분에 중국의 H-6 폭격기 2대가 남해안의 2호도로 접근했습니다. 예. 그래서 8시 33분까지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 이른바 카디지라고 하는데요. 카디지를 쭉 한번 비행했고요. 8시 33분에 북쪽으로 나가는가 싶더니만 여기서 기술을 돌려서 러시아의 Tu-95 폭격기 2대와 합류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 9시 9분쯤에 러시아의 공군 조기 경보 통제기까지 우리나라 영공에 침범했습니다. 예.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에 침범한 것은 합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처음인데요. 이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상공의 영공을 2차례 침범했고요. 이 과정에서 대응을 위해 출동한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가 중국 군용기의 20여 회, 러시아 군용기의 10여 회 경고통신을 했지만 양국에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F-15 전투기가 18대 출격을 해서 총 360발의 경고 타격을 했고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는 9시 37분에 독도 영공을 빠져나간 뒤 9시 56분에 방공 식별구역을 완전히 탈출했습니다. 그렇군요. 80발과 80발, 280발 이렇게 쐈죠? 80발, 260발 해서 80발, 280발에서 360발입니다. 360발이죠. 네. 러시아가 이렇게 뭐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 네. 이거는 뭐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합참의 분석은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이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냉전이 다시 또 오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러시아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이거는 우리나라 그 자국 항공 군용기에 예. 그 레이더 장치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예. 이렇게 사태가 일단락 되는 것 같았는데 같은 시간에 국회에서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다시 보고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합참의 보고에서는 이 러시아가 우리가 실수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허언이다. 이건 그 왜 그렇습니까? 예,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러시아가 외교적으로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 의도는 이것이 군사훈련상에서 일어난 것이고 한 대도 아니고 2대의 군용기가 이 좌표를 오인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계획된 군사 작전일 것이다라는 판단에 좀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시간대도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영공, 독도 상공에 착공한 시간도 뭐 1, 2분이 아니라 그렇죠. 수분이 아니라 뭐 수십 분 네네. 이렇게 되고 있어서 네. 합참의 문제 제기도 일단은 좀 근거가 좀 있어 보이는군요. 예, 맞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 영공에 들어온 배경 이 네네. 부분은 조금 논란이 남아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최초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여러 가지 분석들이 제기됐습니다. 당장 지금 22일부터 내일까지 죄송합니다. 오늘까지 미국의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필이면 이것이 터졌기 때문에 네.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아랍의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 작전에 한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것을 예. 러시아와 중국이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었고 또 지금 미국 주도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다소 배제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배제되는 것에 대한 반발 작용도 있을 것으로 좀 분석이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좀 변동이 있어서 국방부에서 오후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네네. 이 그 발표는 뭐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마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예.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내놓을지 여부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다시 한번 주목되고 그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중국은 카이즈 네, 그러니까는 영공은 아니지만 네. 그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왔죠. 네네. 어제 우리 한국 기자가 네. 이 침범했다는 말을 하니까 중국 대변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격하게 반응을 네,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게 국제법적으로 카이즈 같은 경우에는 영공을 침해를 안 하게 그 영공으로 보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영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영토상의 공중의 영토상이라는 표현인데요. 영공이라는 표현은 자국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하늘을 수직으로 네. 올라간 하늘을 가리키는데 그 12해리는 약 22km 정도에 해당합니다. 예. 그 밖에 있는 지역은 방공 식별구역이라고 해서 영공으로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예. 중국에서는 어제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의 영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방공 식별구역을 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중국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온 게 총 8번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중국은 뭐 수시로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 방공 식별구역이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침범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중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교전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오려면 24시간 전에는 해당 국의 군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잠깐만 좀 그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래픽이 떴는데 네, 카이즈에 들어온 것은 러시아와 중국 둘 다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영공 다시 말해서 독도 상공에 네, 우리나라 공식 영공에 들어온 것은 러시아만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도 같이 들어왔습니까? 러시아만 들어왔습니다. 러시아만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격하게 강하게 반발을 했었군요. 예, 예. 그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네네. 러시아만 들어왔다는 부분, 예, 이 맞습니다. 부분은 좀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네. 들어와 있었단 말이, 예, 맞습니다.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만 예, 어제 예. 상황은 하지만 오후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액션이 있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오전인가요? 미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공식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떤 맞습니다. 반응이 나왔습니까? 일단 그 존 볼턴 보좌관은 오늘 오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도 국방장관을 만났고 오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논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상황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미국 국무부도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미 국방부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이번 사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 외교 채널로 후속 조치를 함에 따라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한 이 공식 성명 네, 언뜻 보면은 무난한 것 같아 보이는데 네, 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까? 그 일본과 한국에서 취한 그 행동이 네. 적절했다, 지지한다라는 내용의 성명 같이 발표를 한 걸로 그렇습니다. 아는데 우리야 그렇다 치고 네, 네. 일본이 그렇게 나온 것은 그것에 대해서 왜 지지를 한다고 했을까요? 예, 사실 저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면 사실 어제 러시아와 중국의 그 우리나라 그 침범도 사실은 놀랍지만 사실 일본의 후속 조치가 저는 더 놀랍거든요. 네.
뭐 속된 표현으로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침범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 사격한 것에 대해서 독도는 일본 땅인데 왜 너희가 나섰냐라고 반발을 한 것입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뭐 국내 여론이야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동시에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취재를 해본 결과 일단 지금 미국이 어쨌든 한일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밀밀 접촉을 하는 상황에서 예. 가장 이 한일 간의 뜨거운 감자인 독도를 건드리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또 한 가지 얘기는 지금 그 한국과 일본이 계속 미국에 지금 여론전과 로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한 것으로 지금 보는 그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확인들을 좀 해봤는데 네. 가장 좀 그 큰 문제는 일본이 독도를 공식적으로 자기네 영토라고 선언을 하면서 네. 항공기를 띄웠다, 군용기를 띄웠다라는 네. 거죠. 자유행위를 한 건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지지를 한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본다면 네네. 독도 영토 분쟁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다른 뭐 군사 전문가라든지 또 국제 관계학, 국제 정치 다른 분들도 모든 뭐 이 말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외교라는 그 특성상 네. 여러 가지 또 해석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어제 오히려 그런 계기가 미국이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표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 가지고 원래는 그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바람에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더 네. 심도 있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권 기자. 일본 중러 영공 침범 뜬금없다. 사실 이 무도하다라는 내용은 여기서 해야 되는 표현이 맞는 것 같거든요. 사전적인 표현이 네.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너무 무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본 정부가 어제 사태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뜬금없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왜 독도는 우리 영토인데 너네가 그 한국군이 러시아에 경고 사격을 하느냐라는 억지를 편 것인데요. 먼저 외교 루트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 상공에서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는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일과장이 주일 한국 대사관에 또 주한 일본 대사관 참사관이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일과장에게 각각 전달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또 러시아에도 항의를 넣었는데요. 일본 외무성 러시아 과장이 주일 러시아 대사관 서기관에게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영공 침범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 일본이 러시아에 항의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냈나요? 아니면은 조치를 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치를 했는데. 성명을 외교 루트를 통해 했고 또 장관이 또 별도로 또 성명을 발표했고요. 아직 네. 조치는 없었던 걸로. 조치는 없었던 걸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연기가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본이 전투기를 띄웠답니까? 그거 확인된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국에서도 일본 본국에서도 이 군용기가 언제 떴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어떤 이 액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를 하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이 항의에 대한 성명, 첫 성명이 나온 것도 상당히 그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그 우리가 그 방어 행위를 한 후에 한참 후에 느닷없이 나와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발적으로 그냥 나온 것도 아니냐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듣는데 아예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죠. 그 미국이 얘기한 부분, 일본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기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국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치부 기자들과 이제 정치권에 따르면 그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쯤 되면 이제 막 나가자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로 좀 격양된 상황이고요. 네. 댓글들을 봤을 때도 일본의 좀 입장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내의 좀 반응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외신으로만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사건을 국제 뉴스로 다뤘다고 합니다. 지면 편성도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일본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편성도 바꾸고 지면도 바꿔서 다시 국내 문제로 다뤘다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묵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이 도발 배경, 한일 관계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 이번 도발이 최근 지속되어 온 경제 보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일본에서는 군사 활동에 대해 자국 헌법 구조에 따라 평화를 깨트리고 선제 공격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호시탐탐 그 관련 법안의 개헌을 염두에 두고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그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개헌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독도를 통한 도발로 좀 마찰을 유도하고 또 이를 통해 극보수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의도로 그런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 진행되어 온 경제보복 역시 그 극보수층의 그 결집을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 만큼 좀 이 두 가지를 떼놓고 볼 수 없다는 관점인데요. 네. 그 일본이 명백히 한국의 국익에 좀 동시다발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 양국 간에 최근 고조되고 있는 그 갈등 양상이 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전긍긍 이 살얼음을 건넌 듯한 그런 하루하루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북아 관계와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러시아와 중국이 저렇게 나올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북한은 뭐 얘기가 없었습니까? 네, 아직 북한에서는 뭐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러시아와 또 북한에서 큰 영향을 모시고 있는 중국이 개입된 사건이다 보니까 북한도 어떻게 지금 입장 정리를 해야 할 것인지 좀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몸을 사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이 저렇게 나왔으면 최소한 일본에 대해서는 사이다 발언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만의 생각입니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권 기자